심상정 후보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갑자기 일정을 전면 중단하고 칩거에 들어간 게 지난 수요일이었는데요. 닷새 만인 어제 다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심 후보 뒤에 걸린 걸개 그림이었어요. 예, 지금 저희가 유튜브와 레인보우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심상정이라는 글자 안에 작은 글씨로 빽빽하게 뭔가가 적혀 있죠. 민주당 이중대, 선거제도 탓, 욕심쟁이, 킹 노잼, 무능 이런 좋은 말이 하나도 없어요. 닷새 만에 나타난 심 후보. 이번 대선으로 정의당과 자신이 국민께 재신임을 구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지금부터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제가 심 후보님을 10년 넘게 수십 번 인터뷰를 한 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마주하는 느낌이 좀 다릅니다. 뭐 제 마음이 달라서 그런가 봅니다. 일단 머리를 짧게 자르셨어요? 제가 카트는 처음 해봐요. 그러시죠? 네. 근데 모든 게 다 이렇게 무겁고 너절한 것처럼 생각이 돼서 그럼 이제 한 가지만 보고 가겠다 그런 마음으로 커트를 했는데 아직도 어색합니다. 잘 어울리세요. 굉장히 잘 어울리세요. 단발이던 계속 올해 똑같이 유지하시던 단발머리를 네. 커트로 짧게 치고 나오셨고 어제 그 뒤에 걸린 걸개 그림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린 거 저것도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저 어떤 의미입니까? 이제 그동안에 진보 정당 이제 정의당의 존재 이유를 가로막았던 우리 내부의 여러 극복해야 될 관행들, 혁파해야 될 이런 인식들을 저기다 담아봤어요. 혁파해야 될 인식들. 네. 제가 확대를 했어요. 그랬더니 운동권 식상하다. 정의 없는 정의당, 노회찬 없는 정의당 이런 것도 있고 엄숙주의, 교조주의, 아날로그, 말이 길다, 꼰대 이런 거 다 들어있네요. 저기 안에. 그러니까 그동안에 저와 정의당에게 지적했던 시민들의 목소리를 저희가 다 모아봤습니다. 저 말들 중에 제일 뼈아픈 말은? 정의 없는 정의당이죠. 정의 없는 정의당. 네. 자,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선거 시작한 지가 한 3개월 됐지 않습니까? 예. 처음부터 쉬운 선거는 아니었는데 선거운동을 이렇게 하면서 사방이 벽에 둘러싸인 단절된 공간에서 선거를 하는 느낌이었어요. 그건 어떤 느낌일까요? 왜 그렇게 느끼셨을까요? 그러니까 저 나름대로는 열심히 선거운동을 했는데 예. 그게 이제 벽 밖으로 국민들 속으로 퍼지지 않는 느낌 그게 있었고 이제 저와 정의당이 대변하고자 하는 분들 함께하고자 하는 분들 이분들이 아득히 멀리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잘못됐고 또 뭘 변화시켜야 되는지 숙고를 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제가 그 질문을 지금 드리려고 했어요. 네. 지난주에 왜 그렇게 갑자기 모든 일정 중단하고 모든 연락을 두절하셨는가 그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3개월 동안 계속 느끼던 벽이 그날 유난히 좀 크게 느껴졌었던가 보죠? 계속 그런 느낌을 갖고 있었는데 밀려드는 일정 속에 이제 떠밀려 왔죠. 그런데 더 이상은 그대로 못 가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모든 걸 멈추고 네. 성찰의 시간을 닷새 동안 가지셨는데 아마 모든 연락 끊고 칩거하면서 몇 년간을 쭉 돌이켜 보셨을 것 같아요. 돌이켜 보면서 제일 후회되는 순간, 뼈아픈 순간 그런 건 어떤 장면이었습니까? 국민들께서 지난 이제 선거제도 개혁의 실패 그리고 그 이후에 당이 보여준 실망스러운 모습 이제 그렇게 누적된 불신이
전혀 이렇게 회복되지 않고 있다. 이게 그게 아까 절실했습니다. 정의당, 정의 없는 정의당이라는 것과 네, 다 네. 통하는 건가요? 네. 연동형 비례제를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사실은 이제 조국, 이른바 조국 사태가 또 겹치기도 했고, 그때 왜 정의당이 더 선명하게 목소리를 내지 못했는가, 공정에 대해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것 같아요. 뭐 여러 차례 사과는 드렸는데 이제 국민들이 뭐 이제 불신을 아직 거두지 않고 계시다. 이제 이런 생각을 선거 과정에서 다시 하게 됐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한 20여 년 됐지 않습니까? 진보 정치가. 예, 예. 우리 사회적 약자들 곁에서 목소리 같이 내고 같이 울어주고 그런 역할을 그래도 뭐 온 힘을 다해서 해왔다고 생각하고 예. 있는데 그래서 뭐 노동, 복지 또 수많은 이 사회적 약자들의 삶을 지키기 위한 의제들을 네. 힘겹게 제기해서 그게 이제 더 이상 정치가 외면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이제 국회에서 그것을 처리를 하는데 결국 저희가 힘을 갖고 있지 못하니까 용두삼이 돼버린단 예,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저희가 힘을 갖고 정말 실질적인 삶을 개선하는 그런 정치를 하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선거제도 개혁에 모든 것을 걸었는데 네. 이제 결국은 실패했고 이제 그 과정에서 진보 정당의 가치와 원칙이 크게 흔들렸죠. 네. 그게 우리나라에 이제 진보 정당이 필요하고 또 진보 정당이 잘 성장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많은 성원을 해주신 시민들이 계신데 이분들의 어떤 자존감 이런 것을 크게 건드렸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그때 그 실망감 그것이 이제 정의당에 대한 기대를 거두게 되는 큰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도 뭐 제가 20년 정치하면서 가장 뼈아픈 오판이 아니었나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도 뭐 저는 이제 저희가 또 기득권이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절대 아니고 정말 사회적 약자들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정치가 힘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단지 마음, 옳은 얘기만 예. 하면 되는 게 아니지 않냐. 예. 이런 절실한 마음이었는데. 그 절실한 마음은 제가 뭔지 알아요. 그 네. 당시에 굉장히 의석수를 가지고 뭐 힘을 가져야 뭔가 바꾸겠다라는 그 절실함 앞에 당시 이제 조국 장관 임명 문제에 있어서 민주당이 동의를 했죠. 이제 그것이 사실은 이제 진보 지지자들의 마음을 좀 멀게 한 그 원인이 됐다. 이 판단을 지금 하시는 건데요. 후회도 하시는 거고. 뭐 그것이 이제 큰 계기가 됐었을 거고. 최근으로 이제 선거 후로 좀 들여다보자면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지지율이 떨어진 데 대해서 4050 꼰대 진보 대학생 이미지를 정의당이 지금 벗지 못하고 있다. 요것과 유독 페미니즘 이미지가 과대 대표되고 있다. 정의당이 여러 가지 소수 약자들의 관심사를 폭넓게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페미니즘 당 같은 이미지가 굉장히 부각되고 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세요? 우선 이제 지금 비호감 대선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심상정도 그 비호감의 일부였던 거죠. 그런데 제가 도덕적으로 는 문제가 없고 자질 논란에 휩싸인 적도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코로나 이후에 더더욱 이제 불평등은 심화되고 시민들의 삶은 어려워졌는데 그 절박성에 그 부합하는 그런 절실함을 가지고 이 비호감 대선을 뚫고 나갈 결기를 보였느냐. 그 점에 대해서 저희가 깊이 성찰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페미니즘 이슈가 이렇게 등장하는 것은 그만큼 이제 우리 시민들의 성평등 열망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고 또 정의당은 평등을 가치로 내세우고 있는 당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시민들의 요구에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동안에 고위 공직자들의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서 네. 피해자 편에 철저히 섰던 것도 바로 그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여성 이슈도 성폭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일과 가정의 양립의 문제도 있고요. 예. 또 일자리 문제도 있고 또 노후 문제도 있고 다양한 그런 여성 이슈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을 이제
순차적으로 저희가 잘 다룰 생각이고 그다음에 페미니즘만 다뤘다기보다 이게 이제 고위공직자들의 성폭력 범죄가 반복되다 보니까 네네. 그게 정치 이슈의 한 이슈가 됐고 네. 그것에 대해서 피해자 편에 서서 성평등의 가장 원칙적인 입장을 이야기한 게 저희였어요. 다만 이런 의제들에 대해서 정의당이 대표하는 다양한 가치들의 균형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는 점에서 저희가 성찰하고 있습니다. 이 선거 전략적인 측면에서도 옛날에 정의당 하면은 재기발랄하고 정말 미디어 홍보전에 정의당만큼 능한 곳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네, 100% 공감합니다. 저희 그 왜 안 되는 겁니까? 이번에 아마 당에서도 아마 집중적으로 예. 그런 이제 선거 전략과 선거 방법상의 부족함에 대해서 성찰이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언론이 안 받아준다. 예. 또 뭐 정의당이 작으니까 배제한다. 뭐 이런 그런 남 탓이 아니라 지금은 이제 SNS나 유튜브 가지고 뭐 얼마든지 국민들에게 전달할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점에서 저와 정의당이 따라가지 못했다. 그런 점에 대한 철저한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다 내려놓고 바꾸겠다 어제 그러셨어요. 네, 일단 뭐 양당 비판 또 후보들과의 씨름 이거 다 내려놓고 이제 저희가 그 지켜야 될 분들 예. 그분들 곁에 서서 그분들과 함께 앞으로 전진하는 그런 선거운동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선거운동도 빠르고 신속하고 또 효과적으로 이렇게 하겠고요. 무엇보다 이제 저희 당의 저와 정의당의 태도가 네. 이제 절실하고 분명하고 솔직하게 하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어제 이런 말도 하셨어요. 이번 대선을 통해서 정의당과 심상정이 국민들께 재신임을 구하겠다. 네. 재신임. 굉장히 비장한 각오였는데 재신임의 기준을 그럼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이제 심상정 지지율이 이제 정체되고 있다는 것은 정의당의 존재 이유와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지 못하겠다 이런 말씀이라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정당 그리고 대안으로서 성장할 가능성 있는 정당의 모습을 이번에 반드시 보여드리겠다 그런 말씀이고요. 또 지난 총선에 그 선거제도 사태 이후에도 네. 10% 가까운 지지를 보내주셨어요. 그랬었어요. 네. 예. 그 이후에 이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도 있고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줬고 시민들은 더 절박한데 정의당은 더 하여튼 나태해진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지적들에 대해서 저희가 깊이 성찰하겠습니다. 저희 뜻이 20년 동안 기득권에 의지하지 않고 우리 사회적 약자들의 곁을 지켜오겠다는 일념으로 여기까지 왔지 네, 않습니까? 그 초심을 다시 복원해서 예. 타성을 버리고 남탓 버리고 예. 지지율 연연하지 않고 이제 저희 이 진보 정치의 본령을 회복하는 대선을 치르겠다. 진보 정치의 본령을 정의당이 회복하려고 노력하는구나. 이 정도면은 정의당의 존재 가치를 인정해 주셨구나 하는 이 선, 기준. 그건 어느 정도면은 그럼 우리가 인정받았구나, 재신임 받았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이제 지지율로 직접적으로는 표현될 수 있겠지만 오늘 이제 남은 일정이 50일입니다. 네. 근데 저는 그 50일에 연연하지 않고 지난 20년 진보 정치의 그 절박함, 우리 시대를 앞서가는 대한정당으로서의 어떤 필요성 예. 이런 부분들을 착실하게 채우는 선거운동을 하겠습니다. 그 결과가 대선에도 반영될 거고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이후에 이제 지방선거 또 이후 과정에서 좀 길게 보고 당의 미래를 재건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구체적인 이번 대선에서 내가 뭐 5% 못 넘으면은 이건 여러분의 불신임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이런 건 아니라는 말씀이신 것 그렇게, 같고요. 그렇게 말씀드릴 그 계제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이제 어떤 절박한 마음으로 예. 다시 시작하는 그 출발선에 서 있다고 생각하고요. 알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과정을 통해서 시민 여러분들의 목소리 더 겸손하게 경청하고 하나하나 바꿔나가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우리 김현정 앵커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목표 설정도 가능한지 또 그때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그럴 계제도 아니다. 정말로 지금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심상정 후보님, 현안에 대한 질문도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선 그제 방송된 김건희 씨 통화 녹취로 심 후보님도 들으셨을 것 같은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제가 다 듣지는 못했는데요. 이제 김건희 씨 개인의 여러 사생활에 대해서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고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권력형 성범죄가 성범죄를 범한 이제 정치인에 대해서 옹호한 것에 대해서는 그건 이제 분명하게 좀 짚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희정 편이다 이 얘기. 네. 그것이 새로운 2차 가해의 시작이 될 수 있다. 피해자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 김건희 씨가 자기 생각뿐만 아니라 이게 후보의 생각이기도 하다. 우리 아저씨도 그렇게 생각한다. 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후보의 분명한 사과 표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이 이제 사적 통화, 이미 누나 동생 사이가 된 사이에 사적 통화인데 이것을 공중파에 내놓고 이것을 검증하는 것은 과연 옳으냐 그러냐 또 취재 윤리를 놓고도 좀 논란들이 있더라고요. 글쎄 뭐 그 부분은 또 다른 기회에 말씀드릴게요. 근데 제가 이제 김건희 씨 말씀 중에 이거는 좀 분명하게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제 권력형 성범죄를 옹호한 것 그리고 그것을 윤석열 후보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해명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번 선거가 여성을 공격하는 선거가 되고 있고 여성들에 대한 백래시가 또 성폭력의 피해자들에게 많은 그 고통을 주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제가 어느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단순히 성차별이 아니라 지난 40년간 대한민국 정치를 갈라온 지역주의 이것의 이상가는 민주주의의 균열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이제 의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주의를 지키고 다양성을 지키겠다는 그런 각오로 단호히 맞서겠습니다. 지금 여성부 폐지라는 윤석열 후보의 슬로건에 여성부 강화라고 쓰셨던 거 그 기조를 유지하고 가겠다는 말씀이신 거군요. 그러니까 결국 그 배경에 이런 권력형 성폭력 범죄를 옹호하는 그런 인식이 바탕에 깔려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권력 여성부에 대한 어떤 이 정책에 대한 부분, 시스템에 대한 부분하고 권력형 성범죄하고는 어떻게 연결이? 그러니까 성폭력에 대한 윤석열 후보의 그 안일한 인식. 지금 그 안희정 발언에서 드러났던 그렇게 깔려 있는 거 아니냐 의심스럽단 말씀. 아니 그런 것이 깔린 그런 그 이제 그 갈라치기 그것이 이제 여성가족부 폐지라든지 또 뭐 일련의 여성들에 대한 공격으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현대산업개발 그 사고 현장에 첫 행보로 가셨더라고요. 그 회장이 이제 사퇴를 하겠다. 사퇴 갖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작년에 일어난 범죄의 재판이잖아요. 작년에 광주 참사의 재판인데 그때 현대산업개발 9명이나 무고한 시민을 죽인 기업인데 그때 구속시키지 못하고 그때 면허 취소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이 참사가 반복됐다고 생각합니다. 면허 취소를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군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현대산업개발. 네. 알겠습니다. 과거에 성수대교 분교 때 그때도 그 기업은 면허 취소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하지 않을 때 이런 이제 시민을 계속 죽이고 있다. 그 전 정치의 책임이라고 보거든요. 이번에는 그대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그런 각오로 제가 광주 참사 현장에 그 실종자 가족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새로운 각오로 다시 시작하는 심상정 후보.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의의 경쟁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